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2차 함수라는 친구예요. 2차 함수. 자, 우리가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1차 함수를 배웠었거든요. 그죠? 1차 함수라는 친구는, 일단 1차 함수라는 친구는 무슨 도형이었죠? 1차 함수가? 1차 함수가 뭐였지? 1차 함수가 직선이었죠, 직선. 선생님, 직선도 도형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직선도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1차 함수는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썼었고, 그때 우리가 요 1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1차 함수였어요. y는 x에 관한 1차식, 여기가 반드시 1차식 형태로 있어야지 1차 함수라고 했거든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는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여기 우변이 x에 관한 2차식 형태로 쓰여질 수 있어야지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2차항 개수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라는 일단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다 좌변 우변으로 한쪽으로 몰았을 때 x에 관한 2차식 형태가 남아있으면 돼. 그리고 y라는 식도 남아있으면 돼. y라는 항과 x에 대한 2차 항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2차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뭐 너무 쉬우니까 사실 거기 필수 문제 1번 너무 쉬워요.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y는 2. 자, 여기 2차항은커녕 1차항도 없잖아. 이런 애는 2차 함수가 아니죠.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니은. 자, y는 x제곱에 2-x. 선생님 여기 2차항이 있는데요? 아니죠. 이거 전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3차항이 있잖아. 얘는 3차 함수야. 이건 3차 함수. 3차 함수도 배우나요? 네. 3차 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3차 함수는. 그 다음에 디귿. 어디 갔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x. 그죠? 이거 뭐, 사실 전개 안 해봐도 알죠? 뭐, 전개해볼까요? 여기가 플러스 4x랑 얘랑 만나서 날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y에 대한,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그 다음에 리을 y 플러스 2x는 1. 얘 2차항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미음 y는 x제곱분의 1. 자, 요거도 2차항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모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질 않죠. 애초에 이거는 분수식, 뭐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어디 갔어? y는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이거 전개해봐야 이거 합차 공식이라서 금방 할 수 있죠? 전개해버릴까? 얘가 마이너스 2에 x제곱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x에 관한 2차식이구나. 너 2차 함수야. 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면 자, fx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에 대하여 f2를 구해라. 혹시 우리 f라고 쓰는 거 요게 얘가 함수를 의미하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함수. 요 f 우리가 펑션 뭐 기능이라고 뭐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요게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에 2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y값. 2를 여기다 대입해라 이런 얘기니까 x 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은 3입니다 라고 그때 y 좌표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기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대입하는 것 정도. 이거 f 어차피 이거는 우리 1차 함수에서도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죠? 대입한다는 거.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2차 함수를 이제부터 배워볼 건데, 우리 2차 함수 완전 기본형, 제일 기본형, 우리가 y는 x제곱. 이 친구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y는 x제곱. 자, y는 x제곱이라는 친구는 대체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진짜 집어넣어 볼 거거든요. 자, x에 0을 집어넣어 보니까 0,0. 1을 집어넣어 보니까 1,1. 2를 집어넣으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4. 2,4. 엥?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 3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은 9야. 저기다 찍어야 돼. 그치? 4의 제곱은 16이야. 쫙 위에 더 찍어야 돼. 더 빨리 올라가겠지, 갈수록. 5를 집어넣으면 25잖아. 그죠? 6 집어넣으면 36. 점점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요. 점점 더 빨리 올라가.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니까 1이었는데,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2분의 1을 제곱해 보니까 4분의 1이야. 더 작아. 그래서 4분의 3 같은 것도 제곱해 보시면 16분의 9.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점들을 쫙 다 찍어서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더냐? 이런 식으로 희한한 곡선이 생기더래. 이런 희한한 곡선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런 곡선이 생기더라. 반대쪽도 찍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선생님 어차피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어차피 9로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a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a를 제곱하나 똑같다 보니까 얘가 딱 이렇게 y축의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더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지만 아무튼 대칭으로 딱 생기더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 처먹은 곡선으로 생겨 먹은 거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할 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런 곡선인데, 자, 곡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곡선은 아니에요. 원이 그리고 있는 곡선과 얘가 그리고 있는 곡선은 좀 전혀 다른 곡선이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리 그때 반비례 같은 이런 곡선과 이 곡선도 사실 전혀 다른 곡선인데,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1차 함수는 직선이라는 도형이었다면 우리 2차 함수라는 친구는 포물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곡선이에요. 모든 곡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물선이라는 곡선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 요 특별한 점, 얘만 혼자 있는 요런 가운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친구를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완벽히 대칭이 됐었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요. 축. y축이라서 축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포물선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여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꼭지점을 지나는 요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릅니다. 요 선을 축이라고 부르고 그 축을 기준으로 완벽히 포개져요. 여기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축에 대칭한다. 요 축에 대칭한다. 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태가 나오고 y는 x제곱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곡선 형태가 나오고 우리가 이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부르며 자, 여기 딱 한가운데 있던 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이 형태, 얘를 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축의 대칭이다라는 성질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x가 우리가 점점 커지면 y 값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누구지?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우, 정말. 맨날 투자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자, 어쨌든 여기서 증가한다. x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위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자, 여기 y축 왼쪽에서 보면 x가 커질수록 내려가고 있잖아. 내려가고 있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y는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수배를 해볼 겁니다. 실수배. 그래서 실수배를 해보게 될 건데, 만약에 2배를 한다 쳐보자. 2배를 한다 쳐보자. y는 2x제곱. y는 2x제곱을 한다 치면, 얘보다 2배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8이 될 거야.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겠네. 이쪽으로도 더 빨리 올라갈 거라.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인데, 자, a가 양수이면, 야, 우리 실수의 제곱이 항상, 얘가 양수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잖아. 0일 때만 딱 0인 거고, 그죠? 거기다 양수를 곱해봐야 항상 양수겠죠. 그래서 a가 양수면 항상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생겨. 아래로 볼록한 형태, 이런 그래프가 생기고, 자, a가 만약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양수였던, 0보다 크거나 같았던 녀석한테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얘를 뒤집어 깐, 이런 형태로 생겨.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y는 ax 더하기 b. 1차 함수에서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잖아. 얘를 기울기라 불렀죠?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그렸고, 기울기가 음수면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그렸듯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2차 개수가. 그러니까 얘도 1차 함수도 방향을 나타낸 거거든요, 따지면. 오른쪽 위로 갈 거냐, 오른쪽 아래로 갈 거냐. 그 방향을 나타낸 거라면, 2창의 개수도 아래로 볼록할 거냐, 위로 볼록할 거냐, 이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보다 큰 수를 곱해보니까, 더 빨리 올라갔어. 그래서 그 폭이 좁아지거든요.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대. 짠, 짠, 짠. y는 ax제곱이 있었고, 짠. y는 bx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짠. y는 cx제곱이 있었다. 자, ABC 크기를 비교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ABC 크기를 비교해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래로 볼록한 요런 친구들은 A랑 B는 양수라는 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A랑 B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뒤집어 깠으니까 C는 음수입니다가 바로 나오니까 C가 가장 작은 친구였겠죠. 그럼 이제 A랑 B의 크기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뭐라 했냐면, X제곱, 2창 개수가 클수록 폭이 좁다. 그럼 폭이 좁은 거, 요 친구가 가장
큰 친구구나. 아, B가 가장 큰 친구구나. 그럼 A, B 요 순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인 그래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ABC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BC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일단 이차함수 우리가 여기는 요거를 포함하는 얘기고, 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y는 ax제곱. 자, 이런 친구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겨 처먹은 친구는 어디를 항상 0,0을 지나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0,0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누구를 기준으로 y축, 즉 x는 0을 축으로 합니다. 축으로 대칭이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에요. 이 포물선이라는 건 선의 대칭인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자,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알고 있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합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이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거기 문제 1번 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y는 x제곱이 있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표를 완성하고 좌표 평면에 그려봐. 이랬어요. 그래서 표가 좀 많네요. 자, x, y 있고 점점점 마3, 마1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이 정도 제곱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마3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0을 제곱하면 0,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이렇게 표 채워줄 수 있고요. 자, 거기 그림 그려봐라 라고 했으니까 사정없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0,0, 1,1, 2,4, 3,9 뭐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짠 찍으셔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아하,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또 보시면 뭐로 돼 있냐? y는 x제곱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안 맞은 것을 써라. 기억. 꼭지점의 좌표. 자, 우리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했냐면 0,0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뭐로 볼록한 곡선이다. 자, 이차함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자, y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즉, 축의 방정식은, 자, 축의 방정식, 아까, y축, 얘한테 대칭인데, 우리가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사용하면 x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y축 대칭, 즉,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비싼 건데. 자, 디귿.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랑 부호만 반대잖아. 얘랑 부호만 반대라는 건, y값의 부호만 반대라는 건, 얘를 뒤집어 까라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까라. 이런 얘기니까 누구의 대칭인 거야? x축의 대칭입니다.
x축 대칭. 자, 리을. x가 양수일 때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되니? 자, x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갈 때 y값도 더 위로 가잖아. 그죠? 아, y도 증가합니다. y도 증가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미음. 마사, 네모를 지난다. 자, 이거 지난다.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다. 위의 점. 자,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대입. 그래서 마사, 네모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16이다. 16. 그럼 필수 문제 이번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수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너무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네모를 채워라.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지금 y는 x 제곱에다가 여기 음수가 곱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음수가 곱해졌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은 여전히 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여전히 x는 0으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가질 거예요. 그걸 알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자, 꼭지점의 좌표 뭐니? 0,0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자, 니은.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y축을 축으로 한다. y축의 대칭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그 축의 방정식을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디귿. 자, 누구랑 x축 대칭이니? 누굴 뒤집어 놓은 거니? 당연히 부호만 반대인 y는 2x제곱을 우리가 x축에 대칭한 친구구나. y는 2x제곱을 x축에 대칭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리을. x가 음수일 때. 자, 요 부분을 보란 얘기야. 위로 불러간 요 부분을 보란 얘기인데,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되니? 자, x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y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 아,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할 때마다 y도 증가합니다. 자, 미음. 또 마이, 네모를 지난다. 이거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마8. 자,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자, 이번엔 y는 2분의 1 x 제곱이 있었고요. 자, 얘가 2,a를 지납니다. 또 지난데 그럼 뭐 하라고요? 대입하시라고요. a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하나 약분. 따라서 a는 2다. 간단하죠? 요런 겁니다. 자, 요런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한데 진도를 더 나가면 너무 힘들지 않나? 옆반하고 쉬는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아니야? 안 맞춰줘도 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거기 138쪽 이거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우리가 완전 기본형 요거를 했으니까 이제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야. 약간 업그레이드를. 우리 직선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원래 정비례 y는 뭐 ax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배웠던 게 y는 ax 플러스 b.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걸 배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y는 ax 제곱 이런 형태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얘를 플러스 q y축 방향으로 q만큼 올리겠다는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올려보겠다. 자, 무슨 말인지 거기 있는 걸로 그냥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서 해봅시다. 자,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3을 만약에 그려보고 싶었어. 자, 그러면 얘가 원래 y는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원래 우리 y는 x제곱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2,4를 지나고 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다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3 얘는 이 친구가 3만큼 올라갈 거니까 요 점에 있었던 게 하나, 둘, 셋만큼 올라가고 이 점에 있었던 것도 3만큼 올라가고 요 점에 있었던 것도 3만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 3씩 올리겠다는 거야. 3씩 다 올리겠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에 있던 원래 우리의 꼭지점도 3만큼 올라갔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0,3 되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겠니? 원래 0,0이었잖아. 꼭지점이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0,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우리 요 y축의 대칭이었는데 얘가 올라가도 여전히 y축의 대칭인 거 아니에요? 어허,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야. 축은 여전히 x는 빵. 그 다음에 얘랑 생긴 건 완벽히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점이 3만큼 올라간 거, 얘도 3만큼 올라간 거, 얘도 3만큼 올라간 거, 얘도 3만큼 올라간 거. 생겨 먹은 건 똑같이 생겨 먹었다는 얘기예요. 얘랑.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의 개념 확인 문제. 지금 제가 그냥 요거 다 해드린 거거든요. 개념 확인 문제. 거기 그림은 이렇게 3칸씩 올려서 그려주시면 돼. 3칸씩 올려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면 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자, 꼭지점은 축은 어떻게 되니? 야, 축은 올라가 봐야 그대로야. 얘가 3만큼 올라가 봐야 여전히 그대로야. 그래서 x는 빵. 3번. 꼭지점은 어떻게 되니? 꼭지점은 0,3. 왜? 0,0이 3만큼 올라갔으니까 0,3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필수 문제 1번.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괄호 안에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알았다. 자, 1번 y는 마이너스 3x제곱 얘를 2만큼 올리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요거 저 순서대로 그대로 쓸게요. 자, 식은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더해주시면 돼. 2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축의 방정식은 상관없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여전히 x는 0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자, 이 친구의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단 말이야. 걔가 2만큼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꼭지점이 0,2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은 어디 갔어? 이번에는 y는 3분의 2x 제곱에 얘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요만큼 더해주시면 된다고. 우리가 1차 함수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얘가 올라가나, 이 노란색 선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차피 노란색 선인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 축은 변하지 않아. 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꼭지점. 자, 원래 이 친구 y는 ax제곱꼴이니까 꼭지점이 0,0이었는데 4만큼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자, 우리가 이거 기본형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게 뭐였냐면은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친구였어요. ax 제곱을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식은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x는 0이었어요. 바뀌는 거 없이.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0,q로 이 친구만 바뀌었거든요. 꼭지점만. 우리가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 식도 q만큼 올라갔고 꼭지점도 q만큼 변했다. 요거. 자, 요거를 배웠으면 이번에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 개수로 묶어놓고 x에서 p를 빼줍니다. 왜 p를 빼죠? 지금은 조금 약간 이걸 설명하기가 왜 p만큼 갔는데 p를 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너네가 자취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좀 그냥 이해만 좀 시켜본다 치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짜자자자자자잔 이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었던 친구잖아.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친구였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가 0이 되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p를 집어넣어야 0 되는 거 아니야? x에 p를 집어넣어야 얘가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p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p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니까 아하 그냥 p를 빼는 거구나.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자세한 거는 사실은 좀 자취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좀 사용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x에서 p를 빼야 돼. 사실은 이 친구도 우리가 q를 더했잖아요. 실제로는 y에서 q를 뺀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했으면 y에서 q를 빼야지 얘가 이 항에서 넘어가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x에서 p를 빼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y에서 q를 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제 얘가 바뀌어. 왜? 축이 여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x는 0에서 x는 p로 바뀝니다. 그래서 축이 x는 p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도 우리가 원래 0,0이었다면 얘는 p,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거기 문제를 또 하나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었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너 2를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너는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야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놈이 있었을 때 얘도 이만큼 갖고 얘도 이만큼 가고 얘도 이만큼 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셔야 돼.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모든 애들이 다 이만큼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원래 축이 우리 x는 0이었다면 얘는 축이 x는 2가 되고요. 자, 꼭지점이 0,0이었다면 얘는 꼭지점이 2,0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면 되고 거기 문제 2번을 보시면 1번 자, y는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봐.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y는 3으로 묶어 놓고 x에서 요 숫자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우리가 y는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축의 x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자, 꼭지점이 원래는 0,0이었으나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마일, 0이다. 이렇게. 자, 2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y는 숫자로 묶어 놓고 자, x에서 3을 빼서 전체 제곱이다. x에서 3을 빼서 제곱이다. 그래서 식 이렇게 되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x가 3만큼 움직였으니까 3. 꼭지점의 좌표도 어떻게 된다고요? 0,0이었으나 3만큼 갔으니까 3,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숙제가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야 이제는 한 번에 다 하자 이런 거. 따로따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동시에 해봐 이런 거. 그러면 뭐 똑같거든요 하는 거. 너무 똑같아. 어떻게 하시면 되냐? y는 a에 x에서 p를 뺀 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뭐 저거 몰라도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아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의미가 없었어.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얘도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냥 x는 p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자, x축은 x축 방향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영향이 있었으니까 얘를 p, q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우, 간지러워 죽겠네. 자,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했다면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식을 어떻게 쓰라고요? y는 x에서 2 빼고요 제곱 플러스 y 좌표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은 원래 y는 x제곱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자, 여기 있던 점이 2,3만큼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더라. 0, 1, 2, 3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더라. 왜 여기가 간지럽냐. 자, 그 다음에 식은 이렇게 됐었고, 우리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추계 방정식은 얘가 의미 없다고, 얘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x는 2다. 그렇잖아. 우리 축이 x는 2.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옮겨줘야죠. 그래서 2,3입니다. 이렇게. 자, 필수 문제 3번. 똑같은 문제죠.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네. 1번. y는 2x제곱을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시켜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y는 x에서 2 빼주시고 제곱, 그 다음에 6만큼 더해줘라.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 요거 y축 방향은 의미 없고 우리 x축 방향으로 이동한 친구만큼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마사, 1. 자, 똑같아요, 하든지. 자, y는 마이너스 앞에 묶어놓고 x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추계 방정식은 얘만 의미가 있으니까 x는 마사, 꼭지점의 좌표는 마사, 1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심심하니까 우리. 심심하잖아? 그것도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이 2,6이니까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2,6 꼭지점 빡 찍어주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잖아. 여기 양수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만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막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자, 이것도 만약에 그려봐라 라고 했어. 그럼 꼭지점만 딱 찍어주는 거야. 꼭지점만. 그럼 마사, 1. 여기 꼭지점 빡 찍어주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위로 볼록하게만 그릴 줄 알면 돼요. 만약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은 꼭지점 찍고 양수냐 음수냐 이걸 이용해서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걸 다 하면은 너네가 숙제가 많다고 하겠지? 아닌가? 아니야. 안 많아. 너무 내 생각인가? 딱 한 장만 더 합시다. 한 장만. 왜 뭐 그만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냐. 얘를 딱 보고 P, Q, P, Q 꼭지점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얘 부호를 가지고 아볼이냐 위볼이냐로 우리가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아볼이냐 위볼이냐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여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거기 필수 문제 4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필수 문제 4번. 자, y는 2배에 x-1의 제곱 더하기 7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참수식을 구하고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 좌표를 다 구해라. 와, 알았다. 자, 1번 x축 방향으로 2만큼,
자, 2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3번 동시에 해라.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 그냥 여기에서 2를 또 빼주시면 되는 거야. 2를 한번 또 빼주고 원래 마이너스 1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생략해서 그냥 바로 한 번에 계산해서 쓰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요 과정 없이 생략해서 바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씩 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축의 방정식은 자, 얘가 0이 되는 x는 3. 자,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 꼭지점 좌표 요거 거꾸로 읽어내기로 했잖아. 자, 얘가 0이 되는 x 3에다가 얘가 0일 때 얘가 7. 이 완전 제곱식일 때 여기 달려있는 숫자. 자, 이번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x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y는 2배 x-1의 제곱. 얘는 그냥 놔두시고 원래 7이 있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6만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결국에 지금 자꾸 우리가 축의 방정식 누구 쓰는 거냐면 꼭지점 x좌표 쓰는 거야. 꼭지점 x좌표. 우리 이거 꼭지점이 1,1인 거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꼭지점을 지나는 요거기 때문에 얘가 꼭지점이 p, q일 때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x는 p. 그래서 얘랑 항상 일치하는 거거든요. 축이랑 꼭지점 x좌표랑.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동시에 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x도 이동해 주시고 x-3의 제곱이 되고 y도 이동을 해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구해라. 우리 꼭지점 읽을 줄 알죠? 3,1.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5번 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꼭지점 찾아서 A의 부호를 보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거냐,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냐, 요거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읽어낼 줄도 알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 문제 5번을 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 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A, P, Q의 부호를 판단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 요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양수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 아래로 볼록하면 A가 양수, 위로 볼록하면 A가 음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꼭지점이 여기라는 건 알잖아. 여기 대충 어디쯤이 꼭지점이야. 그럼 자,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있었으면 자, 꼭지점 X좌표가 P고 여기 꼭지점 Y좌표가 Q인데 P가 0보다 왼쪽에 있었다는 건 P가 음수, Q가 0보다 아래쪽에 있었다는 건 Q도 음수다. 아니면 꼭지점이 3, 4분면이네요. 3, 4분면의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음수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 4분면 위에 있으므로 P도 음수, Q도 음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호까지 판단할 수 있더라. 해서 숙제는 거기 145쪽까지 하시면 돼요. 145쪽까지. 조금 맞나? 그래서 지금부터 숙제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